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배경음악을 깔아드린 이유가 있죠. 네,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호입니다. 오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처법, 과속과 앞지르기, 끼어들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 네, 요즘 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답게 TV 화면 틀면은 바로 이분이 나오십니다. 네, 이웃집 오빠 같은, 교회 오빠 같은 그런 분위기.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야기 듣는 동안 얼굴이 화끈화끈거렸습니다.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옆에 계셨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네. 우리 변호사님은 학교 다닐 때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아니 어디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근거 듣고 없는. 오셔가지고 예. 네, 네. 공부는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좀 잘 된 케이스입니다. 설마요. 네. 순발력이 떨어져. 변호사님이 뭐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혹시 그 오늘 스승의 날인데 네네. 생각나는 은사님 계십니까? 저희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네네. 사실 그때는 진짜 말 안 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네. 그 말이 다 진짜 덕담으로 돌아오고 좋은 이야기 같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때 우리 가훈이 아니고 뭐죠? 교훈. 네, 교훈. 네, 교훈 네네네. 또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함자가 어떻게 되시죠? 그때 박자 춘자. 박준환 선생님.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이쪽 취향 아니셔가지고 듣진 않으실 것 같은데. 이쪽 취향이라는 게 그럼 그 뭐 완전 농사짓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시골에 약간 훈장님 같은 그런 훈장님. 느낌인가요? 그 정도 네, 아닌가요? 하여튼 네 이제 이런 인터넷 이쪽에는 좀 벽을 넘고 있어서 저도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네. 그때 교훈이 척하지 말고 악착하지 하자. 그러니까 공부 대충 하지 말고 척하지 말고 악착같이 하자. 야, 좋은데요. 그렇게 본인이 지으시고 본인이 걸어 놓으셔가지고 네네네. 공부 진짜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그 선생님 다시 한번 우리 박 선생님, 네, 박준환 선생님, 봄춘자의 기쁘란 자가 아닐까. 네. 네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 과속이 말이죠. 이 운전자의 그 원인을 심리학자들이 살펴봤더니 운전자에게 분노 때문이었다. 네. 공감하십니까? 네. 사실 저도 운전하다 보면 이게 사실 순간이거든요. 네. 이게 악셀과 브레이크 밟는 것도 순간이에요. 근데 사실 순간 밟게 되지만 속도는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기분이 나쁘면 네. 이런 행동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뭐 절대 화 안 내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 탓을 생각합니다. 마치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의 어떤 그 화두자로 말이에요. 그렇네요. 예. 또 제가 둔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반응을 잘 못합니다. 아이고, 아니 오실 때마다 그 사모님께서 요 앞까지 다 이게 바래다 주시고, 네네, 얼마나 참 그 운전을 직접 안 하시니까 좋으시겠어요. 네, 좀 편하긴 편한데 또 자기 볼일을 볼 건 다 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분이 변호사를 하시면 말이죠. 법정에서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판사님이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판사님.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가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 대부분 교통사고 피해자이고 상대가 이제 보험사다 보니까 이제 전투 의지가 막 불타오릅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사건 할 때는 우리 진행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대 봐줄 수도 있겠는데 제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피해자 사건 하다 보니까 상대를 봐주는 게 오히려 더 나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더 모질게 합니다. 그 혹자 어떤 분은 우리 정경일 변호사님을 두고 서초동의 셰퍼드다. 한번 물면 놓질 않는. 그렇다고 합니다. 1533번님이 장동건님 닮으셨네요.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시다고요? 네. 근데 좀 너무 가셨네요라고. 혹시 다른 채널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해보네요. 네, 일단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어서 저희가 좀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도 해봤는데 이 12대 중과실 순서대로 다루고 있는데 엊그제 아주 그 따끈따끈한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신호 위반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딜레마 존 변호사님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관련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 사실관계 먼저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 2021년 7월 그 부천 한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되는데요. 시속 그 20km 초과해서 진행하다가 황색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 정지선 직전 8.3m에서 황색 신호가 들어오니까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에 신호 위반하는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아이고, 네. 이 건에 대해서 1심, 2심은 신호 위반과 가속에 대해서 정지선에 멈출 수 없었다.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네. 그 신호 위반에 대한 판단만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정지선에 정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 그러니까 이제 황색 신호에 멈출 구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세 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네.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그다음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그다음으로 교차로. 네.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멈춰야 되는데 하급심 판례는 정지선 기준으로만 판단했다. 네네.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는데 사실 이게 한국말이라는 게 네. 글하고 또 말하고 다릅니다. 아, 대법원 그렇죠. 판결 보통 대부분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수식을 대부분 넣습니다. 아, 많이 들어봤네요. 네, 원칙 없는 예는 없다 이런 말처럼 네. 아, 예 없는 원칙이 없다. 네. 헷갈려요. 뭐, 그런 것처럼 네, 괜찮습니다. 그런 말 넣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는 이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가 없다 보니까 네. 무조건 황색 신호에는 뭐 정지선 넘어서 교차로 중간에 서든 말든 무조건 멈춰야 된다. 반드시 아. 멈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네.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대법원 판례가 거기까지 말한 게 아니라 정지선에 못 멈추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멈춰라. 라는 취지로 좀 넘더라도 그 정지선을 좀 넘더라도 네. 좀 그 충분히 살 수 있는 그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그렇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황색 신호에 멈추는 구간이 정지선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횡단보도도 있고 교차로 직전도 있는데 정지선 기준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네. 또 운전자들은 그러면 아니 무조건 다 써가지고 뒤에서 추돌하는 거 이거 어떡할 거냐 이렇게도 많이 우려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신호등이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사실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 적색 신호 바뀐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네. 다툼 없는 사실인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운전할 것이냐 교차로에서 아 이게 녹색 신호지만 이게 황색 신호 바뀌고 적색 신호 바뀌니까 빨리 가야지 이러면서 악셀을 밟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운전자들이 많죠. 예, 또 반대로 아 이거 지금은 파란불이지만 바뀌겠네. 바뀌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긴장을 하면서 악셀이 아니라 브레이크나 아니면 그냥 가던 속도 그대로 가신다든가 네. 브레이크 바로 걸고 가신다든가 이 두 가지 부류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자가 아닌 네. 후자의 후자를 입장에서 선택했다. 운전하라. 아,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네. 더 방어적인 운전을 네. 해야 한다. 네. 아, 그런 판결로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네. 도로교통법 목적도 뭐 원활한 소통 안전과 원활한 교통 그리고 안전 네.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가 우선하냐 그러면 교통 안전이죠. 교통 안전이죠. 네네. 자, 오늘 이 대법원 판결을 들으신 우리 청취자분들은 정말 그 교차로 직전에 저 불은 분명히 또 바뀔 거야 노란불로 이런 생각으로 가시다 보면 네. 정지선에 좀 잘 정착하지 그렇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실 이 녹색 신호가 전 단계 신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 이거 바뀌는 신호다. 그 생각 가지고 그때부터 긴장을 하시면 황색 신호 들어왔을 때 네. 사실 그때는 브레이크 밟는다면 교차로 중앙에 설 일은 거의 없다고 거의 생각합니다. 없거든요. 네네. 자, 아무튼 대법원의 이런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네, 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네, 우리 정 변호사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제한속도 위반 관련해서 좀 여러분의 상담 받아볼 텐데 12대 중과실 중 세 번째입니다. 네. 제한속도 위반이 이게 보험사의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10명 가운데 6명이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 경험이 있다. 네. 아까는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과속운전 네.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렇게 많습니까, 변호사님? 네, 사실 과속운전이라는 것이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더라도 교통이 원활하다. 그러면 속도가 증가되거든요. 네. 사실 저도 제한 속도를 위반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하시군요. 예, 또 네. 이 현실적인 보통 운전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것처럼 10km만 초과하지 않으면 제한속도 위반은 맞지만 단속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네네. 그걸 보시면서 뭐 제한속도 60이면 67 네네. 이렇게 갔다가 뭐 70 되면 또 낮추고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 열심히 운전을 하시는데 네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혹시 그런 예. 범칙금을 납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네, 있고 또 속도 하다못해 위반도. 그걸 지키면서 운전했는데 네. 60km에서 10km만 안 넘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했는데 네. 67대도
과태료 통지가 날아오더라고요. 날아오더라고요. 네,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경험을 네, 물론 따끈따끈한 경험을 지금 말씀해 네, 물론 주셨는데 10km 초과돼도 안 날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10km 초과 안 돼도 날아오는 경우 있으니까 굉장히 좀 억울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지나고 나니까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일단. 말이 없더라고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네네. 도로교통법 정해져 있는 거 맞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는 걸 안 지킨 것이니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약간 고해성사 분위기로 아유.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 네, 같은데 일단 지켜야 된다. 좀 상당히 인간적이다, 인간적인 매력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죠. 네, 뭐 10km까지는 괜찮을 거야. 이게 네. 아니라는 거죠. 네. 이 음주운전하고 과속운전은 했던 사람이 또 한다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초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재범, 상습범으로 많이 이어지는데 최근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재범 다시 위반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고 하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단속의 빈도가 많으면 이와 같이 재범의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접근해 가지고는 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일단 나타나는 숫자로 따진다면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면허 취득 후에 첫 번째 위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 다음에 재범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했을 땐 시간이 계속 짧아진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 평균 650일 소요됐으나 그 후로는 536, 그 다음에 420일, 129일로 계속 줄어들거든요. 네, 과속운전 같은 경우에도 이것보다도 그 빈도수는 더 심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좀 단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확률적으로 보면 좀 이런 다시 재위반하는 분들의 통계를 지금 살펴본 거니까요. 네,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걸릴 줄 모른다. 순수한 마음 가지고 순진한 마음 가지고 네. 잘 지킵니다. 근데 한번 했는데 위반을 했는데 걸리지 않았다.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성이 되는 거죠. 네네. 아무튼 좀 잘 지켜주셔야 될 텐데 고속도로 이렇게 달리다 보면 말이죠. 이제 과속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여기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카메라 있는 데서는 속도를 줄이다가 네. 또 카메라 지나가면 확 또 속도를 네. 높이고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일명 캥거루 운전이다 이렇게들 지적하는데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뭐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구간 단속 구간 자체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들어서 단속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신이 제한 속도를 준수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까지 준수 안 하다가 그 안전 표지판 보고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또 문제는 이와 같이 해서 단속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꼬리가 길면 잡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속 피하다가 문제는 더 큰 게 뒤에 차가 안전거리를 안 지키거나 전방 주시를 태만해하면 그대로 추돌합니다. 사실 뒷차가 안전거리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앞차도 이유 없는 급정지 해서는 안 되고 네. 이유 없는 급정지하면 사고 나면 일부 과실 주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 카메라가 없더라도 우리 운전자분들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네. 제한 속도는 잘 지켜주시는 게 네. 사고를 줄이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 12대 중과실로 규정된 제한속도 위반 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님? 네, 먼저 사실 제한 속도는 1km라도 초과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부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인데 과속이죠. 네, 오늘 주제인 제한 속도 위반은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네. 무조건 속도는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네. 오늘 주제는 사실 제한 속도 20km 초과되고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사람이 다쳤을 때 네. 이때 12대 중과실 제한 속도 위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범칙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네.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잠깐 그 본인의 경험담도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제한 속도가 이제 시속 60km 구간이다. 여기서 이제 70km로 달리는 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12대 중과실은 아닌데 네네네. 여기서 이제 20km를 초과되면 이제 요때 12대 중과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제한속도 60km 구간이라면 70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고 12대 중과실 형사처벌까지는 받지는 않고 네. 보험 처리 제대로 돼 있다면 보험 가입 제대로 돼 있다면 보험 처리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60에서 20km 초과되는 81km다. 80km 같은 경우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지만 81km 같은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80km까지는 괜찮은데 81km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조심스러운 게요. 네. 뭐 괜찮다. 거기까지는 괜찮아. 이게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12대 중과실을 따질 때는 이렇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게 뭐 속도 위반이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네네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났을 경우는 이제 더한 처벌이 내려지겠죠. 그렇죠. 제한속도 위반 보통 범칙금 과태료로 끝납니다. 네. 하지만 이게 12대 중과실인 제한속도 위반 그러니까 20km를 초과했다. 네. 이러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서도 또 피해자와 합의해도 범칙금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근무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그렇군요. 보통 경미한 사고 나면 대부분 의사 선생님이 이주 진단서 그냥 발급해 주는 경우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좀 그 속도 제한이 말이죠. 고속도로하고 일반 국도나 지방도하고 좀 속도 제한이 많이 좀 다르죠. 네. 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는 통상 기본적으로 100km 정해져 있고 서해안 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110까지도 네. 사실 또 고속도로 90km 정해져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편도 1차로나 2차로 또 차로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00km라고 생각하시고 요즘 내비게이션 잘 돼 있으니까 그거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또 보통 안전 표지판에 그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거기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 안전 표지판 본인의 기본적인 상식 오늘 들었던 거 생각하시면 속도 위반 할래 할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그 속도를 좀 잘 지켜주고 차로 같은 경우도 말이죠. 네. 1차로 그 추월차로 네. 여기에 이제 나는 100으로 정속 주행할 거야. 그러면 네. 1차로로 계속 달리시는 분들 부산까지도 그렇게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이거 맞습니까, 변호사님? 안 되죠. 제한속도 위반이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위반 안 했으니까 문제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고속도로 1차로 뭐 우측차로 좌측차로 해가지고 승용차는 좌측차로 통행할 수 있으니까 문제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지만 고속도로만큼은 추월차로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추월차로가 1차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 앞차가 정속 주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뒤에서 뭐 또 위협하거나 네. 그랬다가는 또 보복 운전으로 그렇죠. 결국은 네. 어떤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잘못하더라도 있죠. 그건 신고해야 되는 문제지 네. 본인이 뭐 직접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아닙니다. 문맹 못 큰일 납니다. 갑니다. 원시시대 아니니까. 네네. 이 제한 속도 위반에 대한 처벌은 그 과속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다 다르겠죠. 네, 물론.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속도 위반에 대해서 단순한 범칙금 과태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네. 그 구간이 따라 다른데 20km 이하 이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입니다. 네. 하지만 20km 초과했다. 그러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 네. 40km까지 초과했다. 그러면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 과태료 10만 원. 자, 요 경우는요. 네. 지방 국도 예를 들어서 제한 속도 60km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100으로 갔어. 네,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범칙금 네. 9만 원, 네. 벌점 30점, 과태료 10만 원. 네, 맞습니다. 네네. 기본 제한 속도를 40km, 60km 초과했다. 네. 그걸 이야기 드리는 거고 지금 80km를 초과했다. 이때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비행기처럼 날아간 거예요. 예, 고속도로 100에 180으로 진행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30만 이하의 벌금형이고 네. 벌점 80점. 그리고 또 이 도로교통법 보면 네. 100km 이상 초과한 경우도 규정 100km 이상이요. 네,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은 하고 있는 범법자들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벌점 100점이지만 네. 또 이게 100km 이상 초과한 게 3회 적발됐다. 이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면허 취소됩니다. 아. 네,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속을 지속적으로 하면 네. 난폭운전죄에 해당되거든요. 네. 난폭운전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가 이제 30km로 통상 알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또 다른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제한 속도를 어겼을 경우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기본 과태료에서 3배까지 더 가중됩니다. 그렇군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2대 중과실 20km 초과 안 되면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네. 제한 속도 1km만 초과하더라도 그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31km, 32km 이거 다 네네.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네네. 거죠. 거기에서는 12대 중과실 제한속도 위반이 아닌 다른 12대 중과실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어린이 받습니다. 보호구역은 특히나 더 속도를 줄이셔야 돼요. 네. 근데 아까 그 뭐 80km 초과 100km 초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속도인데 네. 처벌이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뭐 제한 속도 20km 이하는 뭐 3만 원, 20km 초과해도 뭐 6만 원. 이 정도면 진짜 돈 있으신 분들은 네. 이게 하는 게 그 효율을 따졌을 때는 낫다는 생각이 들 어휴, 만큼 큰일 나죠. 범칙금과 과태료가 적거든요. 네네. 너무 적어요. 네. 이건 적어도 뭐 동그라미 하나 정도는 더 붙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지금 처벌이 좀 약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입법론이나 그런 건 아직 없는 상태입니까? 차츰차츰 어떻게 보면 이 과속에 대해서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초과속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만들어졌거든요. 과거에는 뭐 80km 초과, 100km 초과 이 부분에 대한 규정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좀 너무 느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심각성을 빨리 인지하시고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띵동댕 띵동댕 놀래라. 네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전 좀 경망스러웠죠. 아유. 네네.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도 그 솔직하게 네. 이렇게 저 사모님이 운전하시고 옆에 조수석에서 이 방송 들으시면서 네. 퀴즈 정답 보내신 적 있죠? 정답. 네. 저는 보낸 적이 없는데 저희 집사람은 뭐 끄적끄적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보내는 건 아니고. 그러셨군요. 네네. 많은 분들이 반짝 퀴즈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오늘도 우리 정경일 변호사님과 함께 속도 제한 속도 위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아까 사실은 오늘 퀴즈 정답이 나왔어요. 네. 잘 네. 들으신 분들은 맞출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변호사님도 제가 질문했을 때 그 눈치를 채고 사실은 좀 친절하게 또 다 풀어주셨죠. 네. 보통 그래도 스승의 날인데 네. 이제 전국 모의고사 이런 거는 선생님 수업과 관련 없지만 네. 또 학교 시험 같은 경우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렇습니다. 맞출 수 있는 거죠. 네네. 오늘도. 그 예전에 대학 학력고사 끝나고 나서 네. 만점 맞은 수험생들 이렇게 인터뷰하면은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교과서죠. 그거 맞습니까? 열심히 했죠. 뭐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반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규정 속도로 고속도로 주행 시 1차로로 계속 주행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약간 제가 사극 버전으로 했는데 모르셨어요? 사극. 약간 이덕화 씨 상대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규정 속도로 고속도로 주행 시 1차로로 계속 주행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궁예로 갑니다. 누가 퀴즈를 내었는가? 고속도로 주행 시 1차로로 계속 주행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어서 주세요. 네.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네. 웃었습니다. 속으로. 예, 하시는데 제가 크게 웃지는 못하고. 네네. 자, 저희가요. 힌트를 좀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님? 네. 보통 운전할 때 네. 고속도로는 모든 차들이 고속으로 주행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별도의 차로도 만들어 놓기도 하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갈 데를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거기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네, 5월 15일 수요일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스승의 날. 오늘 빨간 날인데 이렇게 정경일 변호사님 모시고 저희가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저희가 너무 쉬는 날 쉬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쉴 줄 모릅니다. 네. 자,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 12대 중과실 중 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 이거 알아보고 있는데 아까 반짝 퀴즈 내드렸잖아요. 네네. 지금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요거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퀴즈 박사 오신 날 우리 정경일 변호사님이 직접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네. 네. 속도는 지켰고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 시 1차로 계속 주행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맞으면 O. 네. 틀리면이 약간 털리면으로 저는 들렸는데. 예, 좀 발음 연습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예전에 어떤 그 부산 쪽에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네. 조관우 씨 그 노래를 소개하시는데 그 DJ 분이 사투리가 좀 심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조관우가 부릅니다. 너. 이해했습니다. 네, 너블. 네, 너.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이 상담 프로그램도 사실은 딱딱하게 진행하면은 그 청취자분들이 또 외면합니다. 그래서 좀 가끔 이렇게 조미료도 좀 치고요. 네. 그래야 좀 많은 분들이 좀 우리 변호사님 또 워낙에 요즘에 인기가 많으시다 보니까 네. 오늘 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아까 상품 말씀 안 드렸네요.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제철 강원도 곰취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취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리닝 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끼어들기를 급작스럽게 하는 차들 때문에 참 이 사고가 많거든요. 네. 자, 어떻게 했을 때 이게 끼어들기 위반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끼어들기 얄밉죠. 네. 근데 얄미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는 끼어들기 금지도 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제한속도 위반, 그 다음에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장소, 뭐 행동 방법 위반을 정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끼어들기는 사실 보행자들 간에 이렇게 끼어드는 행동은 대부분 안 하는데 네. 자동차는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죠. 보통 그 새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우리 스스로 잘 지키는 시민의 직이죠. 네, 보통 이게 차량 정체되는 구간 뭐 어떤 진출입로에서 네. 이런 끼어들기가 그러니까 본인은 직진 쭉 하다가 이제 끼어드는 발 앞에서 속 들어온다든가 네. 물론 마치 몰랐던 것처럼 네. 이렇게 뭐 손을 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쓱 들어오는데 아니죠. 사실은 네. 알면서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물론 몰라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순서를 지켜야 돼요. 네. 순서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분들 다 순서 지키는데 본인이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거든요. 네. 적어도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봐서는 안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끼어들기도 12대 중과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이 많이 간과하는데 꼭 네. 기억하셔야 되고 네. 보통 정체된 차량 앞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끼어드는 거 물론 사고는 크지 않겠죠. 하지만 이러다가도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데 이게 그 진입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차들이 비켜주질 않아가지고 네. 거기 계속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그렇게 어떻습니까? 교통체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이 도로교통법을 완전 100% 준수해야 된다고 하면 네. 뒤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네. 뛰어들지 못하면 다시 유턴해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게 맞긴 네. 맞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러진 않고 뭐 사정을 봐서 손을 흔든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어느 정도 그 비상등을 좀 공간이 켜고. 있으면 한다든가 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끼워주지도 않고 이러면 난감하죠. 그러면 가야죠. 할 수 없죠. 배려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말이죠. 네. 자, 그럼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운전자입니다. 제가 춘천의 편도 1차로로 가다가 교차로를 지나면서 편도 2차로로 넓어지는 도로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앞 차량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좌회전 중이었고 저는 교차로를 피해서 차량의 좌측을 지나 그대로 직진하다가 제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과 앞 차량의 좌측 앞 판더 부분이 충돌을 해서 앞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도 12대 중과실 이 앞지르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 경우는 이제 앞지르다가 사고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이제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먼저 앞지르기 위반, 아까 전에 끼어들기 금지 위반 둘 다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앞지르기라는 것이 보통 추월이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앞차 이렇게 추월하다가 난 사고 다 앞지르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냐. 사실 일단 추월해서는 안 되고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린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앞차를 추월하려다 일어난 사고는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는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앞차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 앞차의 옆을 지나서 그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말하거든요. 네. 3단계를 정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사고 본다면 1단계는 맞아요. 앞차의 네. 뒤를 가다가 또 그 앞차의 옆으로 간 건 맞는데 네. 그 앞차의 앞으로 가려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그 앞차가 좌회전하고 자기는 추월하려다가 부딪힌 사고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앞지르기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재판을 받았다는 말은 기소까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따라가시는 게 맞고 추월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뭐 차로가 흰색 점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곳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변호사님. 네. 그 이 차는 그 지금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방향 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거는 이제 과실 비율 따질 때 네. 좌회전할 때는 방향지시는 켜야 되기 때문에 네. 켜지 않으면 10에서 20% 정도 과실이 주어진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지 그걸 안 했다고 해가지고 가피해자가 바뀌거나 그렇군요. 방향지시는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네, 과실 비율을 따질 때 네, 수정 가감되는 부분으로. 네. 그런데 이제 그 요즘에 보면 말이죠. 네. 방향 지시등 안 켜고 차로를 변경하는 차들이 너무 많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좌회전 하겠느냐 하면서 방향지시는 안 켜시는 분도 있고 네. 좌회전 차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좌회전할 때는 방향지시는 켜라고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켜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또 예의 범절이죠. 네. 네. 자, 저희가 오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처법 앞지르기, 끼어들기, 과속 지금 다 짚어드리고 있는데 전화 연결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저는 용인 수지에 사는 닉네임 파란색의 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용인의 파란색의 별님. 예. 네네. 자, 어떤 내용이세요? 예, 내용이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요. 부모님께서 운전하시는 시내버스 타다 보면요. 네. 용인 수지에서 미금역으로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네. 근데 미금역 갈 때 출퇴근 시간이 워낙 바쁘면요. 네. 차량이 이제 끼어들기를 하는데 이럴 때 좀 위험한 거나 좀 사고 다발려서 좀 많이 좀 놀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나거나 하면 중대 과실 있거나 하면 보통 과실은 어떻게 되고 또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어 운전 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어서 좀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네. 자, 파란색의 별님 오늘 전화 네. 잘 주셨고요. 네, 잠시만 예.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변호사님. 예. 이게 보니까 이제 상습 정체 구간인데 맞아요. 예, 사실 이제 아침에 시내버스라든가 네. 이렇게 차들이 좀 끼어들기를 자주 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때 만약에 사고 나면 과실 어떠냐 네.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결국 끼어들기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고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끼어들기 할 수 있는 장소라면 모르겠지만 네. 이 교통체증으로 서행 운전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는 끼어들기 금지 구간입니다. 네네. 하면 사실 사고는 크지 않겠죠. 그렇죠. 속도가 크지 않으니까. 네. 끼어주는 양보한다면 사고 안 일어나겠지만 양보하지 않고 사고 나면 끼어든 차량이 기본적으로 가해 차량이 됩니다. 일종의 차로 변경 사고로 봐야 되거든요. 네네. 차로 변경 사고 기본 과실 7대 3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지금 끼어드는 차가 확인되고 또 자신의 진행차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에 있어서는 과실 상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피해자의 과실이라고 손해를 확대시켰거나 발생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게 있다면 자신이 불법 행위가 아니더라도 일부 과실 지어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끼어드는 차 뻔히 보인다면 멈출 수 있는데 멈추지 않았다. 네. 그러면 일부 과실 20에서 30% 정도 주어집니다. 그렇군요.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끼어든 차량은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는데 지금 네. 어떻게 방어운전해야 되냐. 사실 저는 그래요. 안 끼워주다가 사고 나면 그대로 진행한 차량에도 20에서 30% 과실이 주어지니까. 이런 경우는 너무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억울하겠지만
일단 양보 운전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의 그 억울함 어떻게 풀 거냐. 네. 번호판 보이잖아요. 앞에 들어갔으니까. 네. 찍으셔가지고 국민신문고 신고하세요. 사실 그러신 분들 한 명, 2명, 3명 정도만 그 끼어드는 차가 당하면 네.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운전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사고 나면 일부 과실 잡히니까 억울하시더라도 끼워주시는 게 맞다. 네, 그리고 네. 또 끼어드는 차는 끼어들면 안 돼요. 네. 그렇게만 하시면 끼어드는 차도 없고 끼어들더라도 사고 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그 파란색의 별님이 그 버스 정류장에서 이런 네. 그 끼어들기를 종종 이제 목격하셨다고 했는데 네네네.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다가 이렇게 끼어들기 해서 뭐 사고 나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또 버스도 정류장 때문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거는 맞아요. 물리적으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버스는 가급적이면 가장 차례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끼어든 차가 과실이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정류장에서는 또 그 승객들도 있잖아요. 타려고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조심조심. 네. 네. 만약에 혹시 끼어들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시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네. 네, 네. 사실 버스 기사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운전하실 때 힘드시고 답답하실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운전 네. 버스 정류장에서 서야 되는데 또 차로 변경해야 되는데 안 끼워주고 그게 각 노선마다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우리 버스 기사님들이 참 힘드실 스트레스가 것 같아요. 많으시고 힘드시는 경우가 많이 그런 부분은 있을 것 이제 같습니다. 일반 운전자분들이 좀 배려해주고 양보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도로교통법 이전에. 네. 파란색의 별님. 네. 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요? 예,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네. 아유, 전화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네. 혹시라도 이제 수지에서 미금역 쪽에 뭐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십시오. 예, 예. 네네. 뭐 자주 이 방송을 들으시나 보죠? 아니요,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문자 보내봤습니다. 네네. 그 용인 쪽에 제가 이제 그 이 슬기로운 서울 생활 홍보대사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쪽에 좀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요. 예. 네네. 뭐 따로 스티커나 이런 거는 없어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 청취자분들이 네, 놀라실 것 같아요. 갑자기 임명받고 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많이 애청해 주시니까 감사의 표시를 한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변호사님. 네. 구급차가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비켜줘야 하는지 하면서 왼쪽으로 가야 되면 오른쪽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예.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게 척이 되면 그런 문제 없겠죠. 네. 또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으면 그런 문제 없겠는데 도로교통법에도 안 정해져 있고 또 센스 없거나 눈치 없는 운전자는 자신은 걱정은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기도 하는데 네. 이런 거는 좀 법이 만들어지기가 좀 적합하지 않다면 이런 방송으로 좀 네. 많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먼저 편도 1차로다. 네. 그러면 사실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반대편 차로하고 둘 다 가장자리 차로로 좀 양보해주면 네. 중앙선 쪽이 한 차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 네네. 편도 2차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가장자리 차로로 붙으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 3차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자리 차로로 다 못 붙으니까 차라리 1차로 차 2차로 차, 3차로 차 있다면 차라리 2차로를 좀 비우고 비워주시는 예, 거예요. 그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게 사실 그 순간에는 못 해요. 이런 네. 방송이 좀 많이 좀 전해주고 해야지 그렇습니다. 이게 미리 학습이 돼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도로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 운전자분들이 스스로 배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앰뷸런스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은 가장 먼저 비상등을 켜시고 맞습니다. 1차로에서는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내가 좀 오른쪽 차로에 있다 하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비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닉네임 파파라는 분이 우리 변호사님 정한용 씨 닮았네요라고. 네. 정한용 씨 아시죠? 네네. 그래도 칭찬해 주셔서 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셔. 아니 절대 아닙니다. 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정한용 네, 닮은. 아까는 장동건 씨 닮았다고 그랬는데 전혀 극과 극이네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저는 아무라도 닮았으면 네. 변호사 안 됐겠죠. 네. 그러시군요.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네. 아까 저 장동건 씨 닮았다고 할 때는 굉장히 파한대소를 하시면서 좋아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 네, 이런 것들 조금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요거 사연 한 가지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죠. 과속도 과속인데, 자, 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1차로로 느리게 가는 차들 말인데요. 1차로에서 100km 이하로 가는 차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차들 때문에 유령 정체가 생기고 뒷차들의 차선 변경이 잦아져서 사고를 유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느리게 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변호사님. 네. 오늘 주제는 과속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늦게 가는 것도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 보면 고속도로는 최저 제한 속도 50km 정하고 있고 자동차 전용 도로도 최저 속도 30km 정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일반 도로는 없는데 이 과속만큼 또 무서운 게 이제 최저 속도 이하로 너무 느리게 가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한번 여기에 적용을 하면요. 네. 본인은 간다고 생각하지만 뭐 시속 30km 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뒷차가 100km로 진행한다. 네. 그러면 100km로 진행하고 30km로 진행하는 거나 70km로 진행하고 멈춰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리게 가는 게 불법 주정차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에 방해되는 부분 결국 추돌 사고의 원인 제공이 됩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50km 이하로 그거는 사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서는 상당히 무색한 그게 속도잖아요. 네, 위험하기도 하고요. 네, 교통 체증 때문에 그런 거는 관계 없습니다. 네. 문제되지 않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교통이 원활한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나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는 고속 차량 엄벌주의지만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과속 차량보다 이 저속 차량을 더 엄벌하고 있다면서요? 네.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속 차량에 대해서 일반 도로에는 뭐 가장자리 차로로 양보 운전하라는 의무 규정만 두고 있지 처벌 네.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차로로 이동해야 된다는 법이 시행 중에 있고 네. 또 위반하면 여기에 대해서 벌금까지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로 그 미국에서 고령 운전자가 시속 100km 주행해야 되는데 70km로 사실 이 정도는 허용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된 적이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차로가 아니더라도 네. 교통 흐름 타지 않고 저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퀴즈 보여주세요. 네, PD님. 네, 자, 규정 속도로 고속도로 주행 시 1차로로 계속 주행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변호사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X. X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해야 그게 괜찮은 겁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때는 1차로는 뭐 제한 속도를 준수해도 안 되고 네. 뭐 초과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저속 운전대에서 안 되고 지정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게 추월차로는 추월할 때만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위반하면 지정차로 위반이 되는 거죠. 네, 지정차로 위반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네. 자,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들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2797-9883-9171-254번님 외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아주 또 쉬는 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즐겁습니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내일은요 문학훈 교수님 모시고 자동차 타이어 관리법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즐거운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